네, 다음은 경제 주요 이슈 살펴보는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카드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이어서 이동통신사들의 어떤 카드사 수수료 인상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연미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카드 수수료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부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형 가맹점들이 부당하게 깎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형사고발까지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카드 수수료 갈등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왜 첫 줄에 선지는 알겠어요. 네. 단일 구매 품목으로 제일 비싸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만큼 그렇죠. 수수료가 아주 조금만 오르거나 내려도 영향이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갈등이 왜 이렇게까지 심화되게 되었느냐 이게 좀 궁금하단 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여전법, 그러니까 여신전문금융법이라는 걸 갖다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카드 수수료율을 가맹점과 카드사의 그 수수료율은 3년에 한 번씩 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왜 3년에 한 번씩 고정적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정하냐면은 그 적격 비용이라고 그러죠. 카드사들이 조달하는 원가가 매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령 뭐 금리가 내려가면은 조달 금리도 돈을 조달하는 금리도 내려갈 거고 인건비에도 변화가 있을 거고요. 특히 또 마케팅비가 많이 변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기준으로 적격 비용에 플러스 이윤을 붙여가지고 카드 수수료를 결정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는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가맹점들이 오히려 더 비싼 수수료를 물고 큰 대형 가맹점도 싼 수수료로 대접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카드사의 마케팅비는 어디에 집중됩니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뭐 거대 대형이잖아요. 뭐 그렇죠. 통신사라든지 대형 마트라든지 뭐 이런 쪽에 마케팅 비용은 다 쓰면서 어떻게 그 마케팅 비용 거의 안 쓰는 중소 가맹점한테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느냐. 사실 십시일반했던 그렇죠.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n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쪽에 당연히 더 많이 내야 되는 거고. 따라서 이런 어떤 작년에가 이제 사실은 그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기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매출의 500억 이하까지는 전부 다 협상이 완료가 된 거예요. 네. 문제는 이제 500억 이상, 매출의 500억 이상의 대형 가맹점들만 남았는데 이쪽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니까 당연히 카드 수수료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드사들이 카드 수수료를 올려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이 대형 그 가맹점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이런 갈등이 촉발이 된 거죠. 그게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된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대형 가맹점들은 나는 그 수수료 못 낸다. 그렇죠. 해서 갈등이 격화되던 와중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첫 줄에 섰던 그렇죠. 거고요. 예. 그래서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카드 수수료를 앞서서 적격 비용 말씀을 해주셨어요. 적격 비용이라는 게 일단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카드사의 원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적격 비용이면 카드사의 원가인데 원가에는 뭐가 있냐면 제일 큰 게 조달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카드사는 어디선가 자금을 조달해 와서 빌리든 채권을 발행하든 아니면 자기 자본을 대든지 간에 이런 어떤 조달 비용이 있을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조달 비용이 있을 거고요. 소비자들이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 대금을 내기 전까지는 사실상 카드사가 먼저 갚아주는 거니까. 그다음에 사실은 이 조달 비용 같은 것 중에서 조달 비용은 많이 내려간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금리가 지금 초저금리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제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마케팅 비용입니다. 카드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가령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뭐 부가 서비스를 갖다가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광고비도 들어갈 거고요. 특히 어떤 뭐 대형 마트라든지 통신사랑 어떤 연결을 해가지고 뭐 어떤 카드를 쓰게 되면은 뭐 할인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마케팅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비용들 플러스 거기에 이윤을 붙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근데 카드사들이 다른 건 다 좋다 이겁니다. 마케팅 비용을 어디다 쓰느냐 이거예요. 어디랑. 제일 많이 그 혜택을 가져가는 측은 아무래도 대형마트라든지 통신사라든지 이런 카드사의 마케팅들이 집중되는데 수익은 제일 많이 보는 이쪽이 제일 많이 가져간단 말입니다. 이익을. 따라서 이쪽에는 그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갖다가 올려야 될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카드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제시를 한 건데 대형 가맹점들이 뭐 일부는 뭐 타결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뭐 시장에서 굉장히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거기 반발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요. 이게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수수료가 일단 달라졌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지난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전체적으로 그 우대 수수료, 그러니까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여기서 깎았으니까 위에선 좀 올립시다 얘기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사실은 지금 매출의 500억 이하까지는 전부 다 카드 수수료이 내려갔다고 봐야 돼요. 그동안 카드 수수료의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역진성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일 돈을 많이 벌고 혜택을 많이 보는 쪽들이 오히려 카드 수수료를 더 적게 내고 협상력이 있으니까. 반대로 별로 카드사의 어떤 마케팅의 이익을 별로 못 보는 어떤 층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높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실 동네 슈퍼가 카드 마일리지나 아니면 별로 상관없단 말이에요. 어떤 카드 사면은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배제됐는데 이걸 갖다가 n분의 1 균등하게 배분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카드 수수료율이 높았던 겁니다. 이걸 재정비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매출 30억 원에서 100억 원 이하까지는 2.27에서 저기 보다시피 1.97%로 내려갔고요. 연매출 100억에서 500원 이하는 2.26%, 2.04% 내려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연매출 500억 원 초과가 이제 남는 거예요. 이게 평균 수수료율이 2.07%인데 이걸 2.18% 정도 평균 수수료율을 1.18%까지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역진성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점점 매출 규모가 큰 데에 갈수록 카드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바로 이제 이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비용률 인상과 관련해서 정부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 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결과라고 하는데 이게 대형 가맹점들은 적격 비용 인상의 근거가 명확치 않다. 근거를 대라. 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대외비 내용이니까 줄 수가 없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비용을 좀 더 내릴 수 있을 거다. 이게 가맹점들의 주장이거든요. 요 사이의 논리 구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조달 비용이 내려갔으니까 다시 말해서 금리가 지금 낮으니까 니들 조달 비용이 내려갔으면 내려야 되는데 왜 올리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카드사들이 그게 과당 경쟁 탓도 있지만은 마케팅 비용을 엄청나게 씁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거의 한 6조 정도를 제가 쓴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마케팅 비용이 조달 비용이 내려간 것보다도 마케팅 비용을 더 썼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마케팅 비용이 어디에 집중돼서 썼냐라는 걸 갖다가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바로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올리는 걸 갖다가 어떤 정당성은 충분히 입증이 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지금 대형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 현황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500억 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가맹점인데 앞서 그 연매출 30억 원에서 100억 원 사이 구간이 조정되기 전에는 저거보다 훨씬 많이 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 마트, 백화점, 통신사, 자동차가 1%대 후반에서 간신히 2% 수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카드사가 마케팅비를 지출한 것이 통신, 유통 이런 곳들에 많이 집중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다시피 카드 수수료 수입에 비해서 오히려 통신업 같은 경우는 마케팅비를 더 많이 지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글쎄요 그 자료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형 가맹점하고 통신사 간의 어떤 논의의 여지는 분명히 있겠지만 만약에 카드사가 제시한 저 수치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가령 통신업 대형 우리가 3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올려야 될 충분한 합리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러니까 거죠.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분명히 이 사이의 간극을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메웠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고민되는 게 일단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는 이 국내 시장 점유율이 70%니까 카드사들하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은 사실상 카드사들이 백기투항을 했어요. 물론 이 경우에도 종전과 비교하면 어찌됐든 수수료율이 약간 오르긴 했습니다. 카드사들의 요구한 수준은 아니지만요. 근데 이게 갑질이냐 말하자면 대형 가맹점의 갑질이냐 이런 주장하고 아니다 시장 논리다 또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소매가 아니고 도매다. 근데 두 가지 의견이
아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네네네.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사무금융노조의 논리대로 따지면 갑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점유율이 워낙 높은 상태고 특히 그 계열사 산하에 카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그 부분 다른 쪽에 그 가맹점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방어선이 있으니까 아쉬울 게 없는 아쉬울 게 거죠.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유통사라든지 가령 이런 데서 만약에 그렇게 카드 가맹점을 해제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기업 이미지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불만을 엄청나게 초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무금융노조의 논리대로 따지면은 그거는 뭐 어느 정도 갑질로 비춰질 수도 충분히 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현대차하고 카드사가 그동안 어떻게 수수료 협상을 해왔느냐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네네. 작년 11월에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를 어찌어찌 개편하겠다 네네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네네네. 역진성을 해소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네. 올해 1월이 되면서 카드사들이 이제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를 좀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통보를 하죠. 그렇죠. 2월 초에는 현대차가 나는 이 협상 반대세 이렇게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2월 19일에 금융위원회가 네네. 이걸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게 되고요. 이번 달 들어서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계약을 해지한다. 네네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다가 네네네. 이제 카드사들이 순차적으로 백기를 들면서 결국은 11일에 마지막 카드 회사까지 수수료 협상 타결이 되는데 네네네. 이 과정을 보면 사실 예상했던 그림이기는 한데 카드 업계 협상력이라는 게 한 10년 사이에 참 많이 줄어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카드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케팅 비용 이렇게 분담률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어떤 마케팅 비용 같은 건 상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별로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겉으로 보게 되면 백기투항을 한 형태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좀 특수한 경우 같고요. 아마 유통이라든지 어떤 통신사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쉽사리 카드사들이 물러설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본 게임이에요. 예, 그게 이제 본 게임이 되겠죠. 저도 사실 기억하고 있는 게 그 대형 마트 한 곳하고 비시카드였나요? 아마 2015년일 겁니다. 당시에 계약을 해지하느니 마느니 해서 그 카드를 거기서 못 썼단 말이죠. 맞습니다. 소비자 불편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정리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역진성 해소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 카드 수수료율 역진성 해소라는 목표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차가 차지하고 있는 게 500억 이상 매출액이 한 5몇 %밖에 안 돼요. 시장 6% 규모 이하예요. 전체로 보면 그렇게 크진 않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평균 수수료율이 이거 개편 전에 평균 수수료율이 2.07%였어요. 그거보다는 더 높아지면 높아지지 낮아지지는 않거든요. 2.07%만 카드사들이 고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억에서 500억 이하까지가 지금 2.04%니까 역진성은 충분히 해소된다고 보는 거고요. 사실 이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을 거라는 얘기도 많지만은 오늘이죠. 이베이가 바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카드사들이 요구한 수수료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게 옥션하고 지마켓을 하고 있는 매출액으로 따지면 한 15조 정도에는 거대 유통사가 두말 없이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면을 따져보면 그거 합의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죠. 복잡한 속내는 복잡한 있겠죠. 속내는 있지만은 사실은 현대기아차의 경우만 놓고 봐도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전체 카드 500억 매출 시장의 5.8%만 가져가고 이게 역진성 해소에 미흡하다라는 어떤 평가는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상황을 좀 지켜보고요. 네네.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해요. 2012년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신금융 전문법 여기에다가 근거를 두고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적격 비용을 다시 산정을 하잖아요. 뭐 작년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들까지 촘촘하게 배치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적격 비용을 정해서 카드 수수료율을 정하는데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게 갈등을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럼 여전법이 개정되기 전을 한번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일반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4.5%를 냈어요. 지금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죠. 근데 대형 가맹점들은 500억 이상 대형점이 최저가 1.5%였었어요. 훨씬 낮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대형 가맹점에 좀 더 집중이 되는데 왜 카드 수수료를 그거보다 열악한 일반 가맹점이나 영세 가맹점이 부담하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됐다는 거는 사실은 여전법 개정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전문을 준비를 했어요. 네네네. 글씨가 좀 작긴 합니다만 네네네. 여신 전문 금융업법을 보면 네. 18조 3항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하면 안 된다. 네네네. 부당하게라는 단서가 그렇죠. 달려 있어요. 예. 그리고 18조 4항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 앞서 말씀드린 그 사안을 위반할 경우에는 네네. 정부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네네.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네, 맞습니다. 이게 조만간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일부 보도는 이제 이런 주장도 펴요. 예. 카드업계가 힘들다. 예. 카드업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사람도 내보내고 네네. 업황이 좋지 않고 페이 업계가 또 치고 올라오는데 네. 어쨌든 수수료율을 좀 내려라 이렇게 주장을 자꾸 하다 보면 네. 이게 이제 카드 업계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하고 네. 앞서 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 비용을 좀 줄이면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주장이 맞선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어떤 회사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매번 듣는 얘기 같아요. 좋다고 하는 경우가 그렇죠.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유사일에 되게 좋다는 얘기는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어렵다고 했죠. 네. 카드사들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은행계 카드사들의 순이익 규모가 1조 원을 넘었어요. 다 순이익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작년에 6.1조 계속 늘어나는 거야. 한 6조 1,000억 원 정도를 썼고.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주는 소비자한테 연회율 8,000억을 주지만은 네. 소비자한테는 부가 서비스 혜택이 5.8조 정도에 이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얼마든지 비용을 지금 마케팅 비용 추이가 나오지만은 네. 매해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2014년에 4조 원 규모였는데 그렇죠. 3년 만에 6조 1,000억 원이니까 그렇죠. 3년 사이에 2조 원, 그렇죠. 2조 원이 늘어난 이 금액으로 거네요. 따지면 4.1조에 한 50% 정도 그러니까요. 마케팅 비용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글쎄요. 이런 비용들을 줄인다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줄여야 되겠죠. 당연히 줄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런 카드사들이 어려움, 지금 어려워서 사람을 내보내고 하는 네.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엄살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사례가 지난해 어렵다고 했지만 좀 더 순이익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격 비용을 따져가지고 카드 수수료를 매년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조정하는 것만큼 합리적인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네. 예. 이게 그래서 결국은 네네네. 수수료율 조정도 좋고 네네네. 마케팅 비용 조정도 좋다. 네. 그런데 네. 문제는 소비자 아니에요. 그렇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네네네. 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다는 건 쉽게 말하면 네네. 무이자 할부 안 되고 네. 놀이공원 들어갈 때 할인 안 해주고 네네네. 그리고 마일리지 같은 거 안 쌓아주고 이런 네. 얘기인데 이게 호의가 계속되니까 걸린 줄 안다 이런 주장도 있고 반면에는 글쎄 마케팅 비용이 좀 벌어들인 것 비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좀 이 가이드라인을 좀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래요. 나에 대한 혜택이 많아지면은 그 비용은 누군가는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요. 그게 카드사가 어떤 혁신적인 어떤 비용 절감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거기서 남는 이득을 소비자에게 돌려준다고 하면 괜찮지만 지금까지 카드사의 행태는 이걸 갖다 가맹점한테 그냥 전가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힘없고 약한 가맹점들한테 지금까지는 전가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정부의 개입으로 또 신용카드 어떤 수수료 개편 체계로 인해 가지고 그게 점점 좀 못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일단은 내가 받는 혜택은 좋지만은 가맹점에 만약에 부담이 늘어나면 가맹점 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어요? 당연히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하는 쪽으로 소비자 후생을 그쪽에서는 줄일 거란 얘기예요. 자기들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카드의 어떤 선순환, 어떤 건전한 어떤 카드 사용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한테 쏟아지는 과도한 부담은 누군가의 부담이라는 걸 갖다가 어떤 공생의 원칙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실제로 카드사의 실질적인 혜택들이 만약에 이런 조치로 해서 굉장히 줄어들 거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조금씩은 줄겠죠. 그렇지만 그런 염려는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면 카드사들은 지금 완전히 독과점 체제가 아니라 경쟁 체제잖아요. 카드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럼 살아남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결국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뭐 다른 방식에 좀 줄어들 수 있을 정도면 계속 주는 어떤 방법을 택할 거란 얘기죠. 네. 따라서 그런 염려는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우리가 본 게임 얘기를 잠깐 했어요. 네네네. 자동차라는 건 자주 사는 것도 아니고 좀 특수한 시장이다. 네네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세대결을 하게 되는 시장은 네네네. 유통, 그렇죠. 통신 네네네. 이런 곳들과 카드 업계의 수수료 협상이 될 텐데 이쪽은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까 조금 말씀드린 이베이 같은 경우는 협상을 갖다가 완료를 했고요. 네. 유통사들 같은 경우라든지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현대 기아차와 같이 그렇게 강한 압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 개인적으로는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 기아차도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거지만 그거보다는 소비자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네. 훨씬 많고 훨씬 더 많은 카드. 그러니까 조그만 객단가를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이걸 갖다 카드값 가맹점을 해제하게 된다 그러면 소비자 불만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기업 이미지 어떤 추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각오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카드사들이 이런 어떤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사와의 어떤 이런 협상 국면에서 현대 기아차처럼 밀리기만 할까라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가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네네네. 정부가 앞서 저희가 그 법 전문을 보여드렸습니다만 네네네. 이게 그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이 될 경우에는 네네네. 개입한다. 네네네. 그리고 들여다보고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네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좀 흘러갈 걸로 보세요? 글쎄요, 정부는 일단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이지 않습니까? 시장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게 왜 불합리한 제도라고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못 내지만 이것처럼 합리적인 게 어디 있어요. 마케팅 비용 대충 추산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큰 대형 유통마트 같으면은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카드사랑 해서 어떤 마케팅을 진행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얼마였고 이런 것들이 대충 계산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카드사들도 나름대로 투명한 어떤 적격 비용 산정을 해서 이걸 갖다가 제시를 해야 될 거고요. 따라서 앞으로 남은 어떤 협상 국면이 과연 현대 기아차처럼 굉장히 어렵기만 할 거냐라는 건 의문의 여지가 있고 또 그렇게 협상이 좀 잘 되면은 상대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안 하는 게 최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시장에는 원래 그런 상황을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네. 카드 수수료 협상을 두고 업계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자율적으로 공생의 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현명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제 이슈 함께 알아봅니다. 공공택지에 공급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 원가를 조목조목 내놓게 한다. 이렇게 제도가 좀 달라지잖아요. 어쨌든 이거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거 맞죠? 당연하죠. 그게 12가지에서 한 62가지로 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고분양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어디에다가 어떻게 돈을 써서 소위 구 기준으로 평당 얼마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과자값에 대해서 과자 원가를 밝히지 안 밝히지 않는데 왜 아파트값은 밝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완성된 아파트를 보고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형적인 제도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완공이 돼 있으면 이거 싼 거 썼네, 비싼 거 썼네 하면서 우리가 대충이라도 이게 대충 얼마 들였겠다라고 추산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아무리 비전문가로 근데 보지도 않고 계약을 하는데 사실은 분양원가 공개는 그런 면에서 필요한 거고요. 지금까지는 너무 고분양가 그리고 깜깜이 분양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게 되면 분양가는 상당 부분 낮아질 수가 있겠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계청에서 재미있는 서비스를 시작할 모양이에요.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시작됐죠. 제가 어제 가서 구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재밌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의 구인 정보와 지리 정보 시스템을 이렇게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클릭하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클릭하면은 거기에 이제 누가 어느 업체에서 구인을 하고 또 거기 급여는 얼마고 몇 명을 모집을 하고 또 조건은 어떻게 되고 등등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게
교통이 좋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데 어떤 회사들이 어떤 거를 뽑고 있다나 네. 이런 걸 갖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된 거죠. 예, 예. 전체적으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그렇죠. 예, 예, 예. 네. 우리가 갈등을 조정해야 할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입장만 주장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어렵겠죠. 부디 공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